안녕하세요. 리뷰어제입니다. 드디어 2달이 넘게 저희의 뇌와 심장을 쥐락펴락했던 펜트하우스 시즌1이 끝이 났습니다. 결론은 와, 이런 결말도 가능하구나 라는 실소를 자아냈던 결말이었죠. 어떻게 보면 순옥힘이었기에 가능했던 엔딩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20회 뿌려준 떡밥은 제대로 회수된 게 거의 없고 딱히 사이다라고 이름 붙일 만한 장면도 없었죠. 그렇게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끌며 드라마를 지켜봤던 많은 팬아의 팬분들도 저와 같이 멍하니 바다를 가로질러 떠나가는 요트를 바라보셨을 듯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20일의 시즌1의 결말 리뷰는 저의 대뇌망상을 있는 대로 끌어올려 나름의 즐거움을 찾는 망상 리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비숍2 6회 때 서동재가 납치된 후 바로 범인이 김우정이라 얘기했을 때 진짜 댓글로 엄청 욕을 먹으면서도 버틴 결과 제 영상이 성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번 찍은 뇌피셜은 끝까지 밀어붙여보자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오늘 20일의 결말을 부정하는 반전 회로를 돌려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21회의 엔딩이 진짜 흐지부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끝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시즌1의 결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순옥힘의 펜트하우스는 초반부터 장보리 금사월처럼 40부작 이상 가는 장편 드라마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팅해놓고 준비하던 드라마가 그 병이 생긴 이후 변수를 만난 거죠. 편성이 꼬이고 배우 스케줄이 꼬여 교체를 진행하고 결국 그렇게 시작도 하기 전 난관에 부딪힌 펜트하우스가 찾은 최선의 해결책은 드라마를 쪼개야 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남는 편성에 맞춰 드라마를 월, 화, 금, 토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즌제 드라마의 한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즌1의 결말이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원래는 시즌1의 결말이 아닌 그냥 45부작 드라마의 21회가 끝난 것 뿐인 거죠. 아마도 시나리오 자체를 대거 수정하기 어려웠던 제작진은 그나마 시나리오상 끊어갈 수 있는 내용상 변곡점을 찾아 시즌제 결말을 알리는 듯한 요트 장면 등을 추가, 시즌1 마지막 회란 타이틀을 붙이고 편성 스케줄에 맞는 금토 드라마로 넘기려는 듯 보입니다. 결국 그냥 21회였으면 전혀 이상할 것 없이 자연스러운 타임워프에 드라마의 서사가 전환되는 변곡점으로 받아들였겠지만 타이틀 자체가 21회가 아닌 시즌1의 마지막 회이니 뭔가 그래도 딱 끊기는 맛을 기다렸던 시청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20회에 나왔던 나비 문신에 대한 떡밥이나 택배에 관한 떡밥이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날 밝혀지게 된다고 하면 전혀 이상할 게 아닌데 그것이 한 달 후가 되고 드라마 제목까지 시즌2로 바뀌니 왠지 시즌1에서 마무리 지을 걸 시즌2로 넘겨버리는 것 같은 찝찝함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21회를 드라마의 시즌이 바뀌는 뭔가 딱 끊고 가야 할 마지막 회로 보지 않고 그냥 편안히 21회로 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바라보니 뭔가 심수련의 부활을 기대할 만한 몇 가지 장치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전문 분석가는 아니지만 순옥도의 특징을 보면 우선 드라마의 전반적인 서사와 선역과 악역을 나눈 뒤 악역이 선역에게 행하는 공격으로 고구마를 최대치로 주고 선역이 변신을 한 이후 악역에 대한 사이다가 진행됩니다. 황품의 나왕식이 그랬고 아내의 유혹의 구은재가 그랬죠. 죽을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선역, 그런 순옥도의 공로를 놓고 봤을 때 심수련의 부활은 아직 충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심수련이 주체가 되어야 할 복수를 민설아를 죽인 장본인이 대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될 수 있지만 이해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나온 그날의 스토리는 이랬죠. 심수련을 죽이려다 베로나의 고백에 마음이 돌아선 오윤희, 칼을 버리고 경찰서로 향하려 했지만 주단태의 명령을 받고 오윤희를 미행하던 조비서에 의해 펜트하우스로 향하게 됩니다. 오윤희가 펜트하우스로 향하던 시간 심수련은 양집사의 전화를 받고 비밀의 방에 도착했고 기다리던 주단태에 의해 칼에 찔려 죽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 돌아온 오윤희가 모든 누명을 쓰게 되고 확실한 증거와 주단태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거짓 자백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6개월 뒤 선고 공판 전 오윤희는 심수련이 자신을 위해 탄원서까지 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급 개과천선을 하며 수련의 복수를 지가 하겠다는 듯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도소로 가던 중 로건에 의해 탈옥을 하게 되고 민설아와 심수련을 죽였으니 너도 죽으라는 로건 말에 끝까지 수련의 복수를 하게 해달라 외치다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듯 스스로 목을 찌른 뒤 쓰러지죠. 이것이 심수련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 속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보죠. 첫 번째 장면은 심수련을 찌른 주단태입니다. 그간 펜트하우스에서는 주단태가 타인의 피가 묻으면
눈이 돌아가 버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심수련을 찌른 사람이 주단태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결국 이번 회상 장면은 왠지 주단태가 누군가에게 보고받고 알고 있는 얘기를 천서진에게 해줬고 그걸 천서진이 상상한 장면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회상이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날 있던 일 중 비밀의 방 안에서의 일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되죠. 모두가 심수련은 진짜 죽었구나 믿게 된 것이 찌른 사람이 주단태였기 때문일 텐데요. 만약 그 부분의 회상에 오류가 존재한다면 결과는 큰 반전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타임오프입니다. 6개월, 왜 그 긴 시간을 타임오프해야만 했을까요? 딱히 헤라필리스 안에서 별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하은별이 치료된 걸 보여주기 위해 건너뛴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백한 오윤희의 재판 때문도 아니었을 테고 그렇다면 결국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누군가를 치료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아닐까요? 순옥대의 전작을 보면 타임오프가 일어난 시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변신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황후의 품격 나왕 시기, 다이어트 후 신분 세탁, 아내의 유혹 그은재가 죽다 살아난 뒤 민소희로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트레이닝했던 몇 개월, 천사의 유혹에서 한상진이 복수를 위해 배수빈으로 전신 성형을 했던 몇 개월, 김순옥의 복수 시리즈 중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 모든 시점이 오늘 페나 시즌1의 결말 같았던 주인공의 신분이 바뀌며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변곡점이란 거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한 타임오프, 저만 이상한가요? 그리고 이 패턴이 동일하다고 보면 나비 문신을 한 친모의 얼굴이 왜 심수련과 닮은 설정이고 공개된 타이밍이 왜 심수련이 죽기 직전이었는지도 설명 가능합니다. 바로 심수련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줄 최적의 설정인 거죠. 아내의 유혹에서 구은재가 민소희의 신분을 얻을 때도 둘은 같은 시기에 물에 빠졌고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 되어 민소희의 신분을 얻는 서사가 시작되었듯이 심수련이 죽기 직전 공개된 똑 닮은 쌍둥이 친모의 사진은 수련이 그녀의 신분을 가지게 될 것이란 서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에 수련이 쌍둥이 친모의 행방을 로건에게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만약 앞선 뇌피셜이 맞다고 가정하면 차후에 공개될 로건의 대답은 친모가 죽었거나 죽게 되거나 사라졌다는 등 수련이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심스런 장면은 역시나 심수련의 장신구입니다. 그녀가 로비에 숨어있던 천서진을 지나쳐 뛰어갈 때만 해도 있던 장신구.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인 페나 현관 앞에선 사라졌죠. 그렇다면 로비, 천서진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의심하는 건 도비서. 심수련이 쌍둥이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로비에 도착했을 때 쌍둥이는 레슨실에 있었죠. 집에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천서진에게 맡겨놓은 듯한데 굳이 연습 장면만 보여줘도 될 상황에 도비서의 모습과 표정을 보여줬죠. 저는 왠지 로건니와 연계되어 천서진의 비리를 밝힌 게 도비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만약 그게 도비서가 맞다면 천서진의 계획을 알게 된 도비서가 레슨실 앞 혹은 로비 어디쯤에서 심수련을 만나 상황을 전달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혹은 대비책을 마련하던 중 장신구를 빼야 할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도비서의 존재가 심수련이 펜트하우스의 상황을 알고 있을 복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심수련의 캐릭터상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로비에서 엘베를 타기 전 사람이 바뀌었다입니다. 계속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심수련의 캐붕이 싫어 리뷰에는 안 썼던 건데 앞선 리뷰에서 얘기한 친모의 존재가 심수련의 새로운 신분이 된다와 이어지는 뇌피셜입니다. 친모의 등장이 심수련의 새로운 신분을 위한 발판이고 그렇기에 행방을 물었을 때 로건의 대답이 없었다 했는데요. 이 뇌피셜에는 친모의 행방을 묻는 수련의 물음에 로건의 대답은 여기 와 계십니다 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수련과 친모는 만나게 되었고 수련은 친모에게 아이들의 상황을 다 얘기해 준 거죠. 아이들이 주단태에게 학대받고 크고 있다는 사실을 안 친모는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보고 싶다 했고 수련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그 약속을 지키려 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또 갇혀 있다고 일이 터진 거죠. 수련은 친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락을 했고 아이들이 놀랄까 심수련인 척 아이들을 보기 위해 수련과 로비에서 만나 옷을 바꿔 입고 올라갔다. 물론 그 와중에 반지나 장신구까지 바꿔 낄 시간은 없으니 장신구가 사라진 이유 그리고 심수련이 살게 된 이유로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모르고 벌어진 일이지만 심수련 때문에 친모가 죽게 된 거니 이 뇌피셜은 틀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의심스러운 장면은 오윤희가 탈출한 후 로건니와 대립했던 장면입니다.
만약 로건이 진짜 민설아와 심수련을 죽인 오윤희를 처단하고 싶었고 평생 로나에게 탈주범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었다면 굳이 거기서 그렇게 악을 써가며 싸웠을까요? 탈주시킨 뒤 적당한 데다 묻어버리는 게 편하죠. 결국 이렇게 로건이 오윤희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며 대립했던 건 왠지 그녀의 진심을 알아볼 테스트 같습니다. 로건은 처음부터 오윤희를 믿지 않았죠. 거기에 그녀는 어쨌든 배신까지 했던 상황, 로건의 입장에선 그녀의 속내를 알아봐야만 했고 그렇기에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던 오윤희를 보고 100% 신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련의 의견에 동의한 거겠죠. 그렇게 쓰러진 오윤희를 두고 로건은 나간 것이고 이후에 심수련이 등장해 치료를 하든 혹은 치료가 끝난 후 눈을 떴을 때 심수련이 눈앞에 있겠죠. 여기까지가 리뷰어제가 풀어본 결말의 의심스런 장면이었습니다. 뭔가 증거가 탄탄하고 세련된 예측은 아니지만 워낙 럭비공 같은 드라마기에 전작과 비교하고 행복 회로를 돌려가며 추리해본 뇌피셜. 분명 그만 좀 심수련을 놔주라고 욕은 먹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매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즌2의 베로나가 로얄 패밀리 앞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오피셜이 나왔죠. 만약 배경이 미국이라면 분명 심수련과 로건이의 도움이 있었을 테고 그 또한 심수련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저작권 때문에 많은 영상이 날아가긴 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순옥 유니버스를 여행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혹시 욕하실 거면 구독 부탁드립니다.